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공수처 법안이 융단폭격 대상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오늘 당선된 날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란 또는 반대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이미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초선 금태섭 의원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논리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문재인호는 침몰할까요? 하나 둘 이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자신있게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 조국 민정수석이 총대를 메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공수처 법안만큼은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지금 곳곳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장에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한국당 간사입니다. 윤한홍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 공수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7일 대법원은 관련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건입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명의의 공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법원 명의의 공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케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법원장은 김명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구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로 맞는 인사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공문이 공수처법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식 명칭입니다.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공수처 신설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의 상징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이미 여야 사당은 한국당의 6탄 방어를 뚫고 반강제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이 법안을 올렸습니다. 이제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윤한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이 문건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자, 대법원의 이 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한다고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의 정신에 공수처 법안이 위배될 우려가 크다, 법관의 신분 보장을 이 공수처 법안이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입니다. 자,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중앙일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낸 의견서임에 주목한다. 익명을 원한 한 부장판사는 공수처 추진에 대해 김명수 사법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앙일보의 평가입니다.
자, 국회에 낸 대법원의 공문, 헌법 손상을 우려합니다. 지금 공수처 법안을 보면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일부 기소권을 갖습니다. 일부 기소권이라는 것은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공무원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국회의원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좀 편파적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판사가 포함됐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구로 공수처는 설치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초헌법적 기관이라는 냄새도 납니다. 과거에는 검찰에 했던 일인데 검찰은 행정부에 속합니다. 이 공수처는 좀 묘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초월한 기구처럼 보입니다. 자, 중앙일보의 진단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무소불위의 칼이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 법관의 신분 보장, 헌법 103조, 106조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공수처 법안에는 기소 대상으로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은 포함됐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빠졌다. 판사들이 공수처에 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변단체나 악성민원인의 고발장을 토대로 관변단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단체, 좌파 성향의 단체 이런 거를 지칭하겠죠. 악성민원인 역시 비슷한 성향의 인간들일 겁니다. 그 고발장을 토대로 공수처가 판검사들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까지 다 묻겠다고 하면 설설 길 수밖에 없다. 설설 길 수밖에 없다. 판사와 검사가 공수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권의 눈에 가시인 소신 판사를 제거하는 데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민주당을 포함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시킨 1심 판사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공수처는 정말 이런 소심 판사를 제거하는데 최고의 도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기관이 수사 중인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넘겨야 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검찰이 판사를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리 가져와 그러면 검찰은 넘겨줘야 됩니다. 이게 새 공수처법에 있는 좀 악성 조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판사뿐만 아닙니다. 청와대 조국석을 만약에 어떤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칩시다. 공수처가 야 조국석 거 우리 가져와 그러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편파적인 수사를 해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출범합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사람들이 꼽는 사람이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들도 인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거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처는 다음 대통령이 바뀌어도 설령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취임해도 공수처는 여전히 문재인 영향력 하에 있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민변 출신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올 거라는 이런 소문이 쫙 나 있습니다. 정말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우려들을 대법원은 공문을 통해서 점잖게 표현한 것이죠. 드디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법안에 반기를 드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예견한 대로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는 김관영 원내대표를 불신임했습니다. 김관영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곧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힙니다. 손학규 대표의 운명도 거의 끝나 보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오면 물러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의 입지가 좁혀지는 것을.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아마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안, 금경수사권 조정법안, 선거법 비토놓을 확률이 많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갔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안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에 맞는 공수처법안의 폐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